속을 퍼지게 되니 그래서 동서는 그것을 바로 끊지 못해 가지고 있었어요. 제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이러다가 다치고 상처받으며 살아가면서 심적 스트레스라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려했던 대로 일이 벌어졌어요. 동선에겐 홀어머니가 계셨는데요. 오랫동안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그런데 금방 갑자기 별세하셨어요. 혼비백산한 동서는 겨우 장례를 치르고 넋이 나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이러한 동서를 만나러 가을 단풍을 구경하러 가자고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했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정신이 있기라도 한 걸까요? 상대방에게 단풍 구경 가자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시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참다 못한 동서가 그러한 시어머니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했더니 왜 면면하는 사람 다 죽는다 며 심란하게 굴지 말라고 오히려 다 박을 했다고 합니다. 참할 말이 없게 만드는 시어머니였는데 그날은 동서도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저와 술 한잔 하고 싶다면서 가게로 찾아와 떠라고요 라고 하더군요. 형님이 제 성격을 우유보다 잘 아신다고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아니라는 건 잘 알지만 생각처럼 잘 못하겠어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인 것뿐인데요. 그러다 보니 결국 상처받는 것은 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동서는 나와 함께 밤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어머니를 잃은 아픔을 잘 달래주었고 한없이 어린 동서는 이제 다시는 시어머니에게 휘둘려 살지 않도록 다짐도 했습니다. 제 조언에 굳은 결심을 한 동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진짜 용기를 내서 실행에 옮겼다고요. 형님, 그 어머니가 50만 원을 주려고 했었잖아요. 당당하게, 어머니, 그 돈 없어요. 지난달에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고 겨우 버텨서 지냈어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더니 어머, 정말 자랑스럽다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계속 하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동서는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생각이 조금 들었지만 말을 하고 나니 진정으로 기분이 시원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다 형님 덕분이라는 말씀이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동석은 진짜 생활비가 모자라서 빌려서 썼다. 당연히 거짓말을 했겠지만 동석은 그제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보다 3살 어린 동석이 진짜 제 여동생 같다는 느낌도 들면서 기분 좋았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랬던 건데 동서에 대한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있었는데 불행은 겹쳐서 온다고 그랬던가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아픔이 동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포장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작은 서방님이 지하철 역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머리까지 다치는 바람에 손도 쓰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큰 충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남편까지 간 게 아니라 오다니 하늘이 참 원망스러워요. 남편도 작은 서방님의 영정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능력 없는 형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도 포기한 동생이라며 꺾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전 어린 조카들과 정신이 나간 동생을 챙기며 남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왜 동생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시부모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발인하는 날 시어머니가 늦게 도착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허리가 좋지 않아서 집에 계시겠다고 하셨죠. 아니, 둘째는 어떻게 하다가 심장마비라 하는군요. 평소에 어떻게 건강관리를 했을까 싶지만 어차피 떠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얼른 정신 차리라고. 다음은 올바른 한국어 문법 구조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남의 집 이야기를 하는 듯이 말했는데
5만 가지 정도로 떨어졌네요. 서방님의 장례식이니까 주인이 넘어가려 했지만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지금 자녀가 돌아가신 거 아닌가요? 어머니의 아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찌 그러시나요? 건강관리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다고 오라 하셨다고요. 그러는데 요즘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시나요? 아니 기사, 갑자기 왜 이래요? 남편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미쳐서 난리인지. 어차피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식 아닙니까? 감정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렇다 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왜 동서를 부려 먹을 때는 친부모처럼 불었을까요? 아니, 친부모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러시려면 당장 나가세요. 어머니는 여기 머물 자격이 없어요. 아니, 얘가 진짜 제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쫓겨나야 했습니다. 서방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제가 참으로 혼란스러워서 장례식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영원한 서방님도 하늘나라로 떠나셔서 차라리 이렇게라도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게 동서에게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형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빠도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신경 써야 해요. 하지만 어쨌든 힘내야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힘내야 해요. 형님, 전 너무 막막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봉석 씨, 슬픔 속에서 허둥지둥 동서를 겨우 달래서 장례를 마쳤어요. 남편을 잃은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나요. 그 이후로도 동서 집을 부지런히 다녔어요. 너무 슬픈 상처는 남 사람을 만나서 자주 이야기를 하면서 견뎌내는 게 최선이에요. 동서는 조금씩 힘이 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챙겨준 음식도 일수씩 떠요. 넣었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며 아빠를 찾는 자식들을 다독이 더군요. 너무나 큰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전 진심으로 동서가 나아지길 바랐어요. 그렇게 3달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날 유독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야 겨우 까무룩 잠이 들었죠. 봉서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더랬어요. 문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형님이 보고 싶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와 주실 수 있을까요? 꼭 부탁드려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가요.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도 같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나는 부리아부리아 차를 몰고 봉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잠을 자두르러 가만히 누워있는 동생은 제가 왔음에도 깨지 않았습니다. 동서새거 선택을 한 도구들과 물건이 있었어요.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봉서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아, 일어나봐. 지금 무슨 일이야? 내가 버티고 살자고 그랬잖아. 왜 그랬어? 남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빨리 일어나 봐. 나는 이런 식으로 말하며 차가운 동생의 얼굴을 쓸며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조금만 애들을 봐서라도 조금만 더 견디지. 왜 그랬을까요? 그런 선택을 한 동서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리고 동서 옆을 보니 무슨 편지 같은 것이 써져 있었어요. 바로 그건 동서가 제게 남긴 편지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읽어내려가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편지에는 봉서를 향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추악한 행동이 낱낱이 담겨 있었어요. 대충 내용은 이랬어요. 남편을 잃고 우울증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시 부모님들은 받은 보험금을 자신에게 달라며 온갖 협박을 일삼아 꾸족아들까지 강제로 시댁으로 데리고 했습니다.
가서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식들을 돌려주지 않을 거라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무지하게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우울증이 있는 동서에게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고 말았으니 동서가 간신히 붙들고 있던 이성은 허무하게 끊어져 버렸던 거였어요. 다행히도 동서는 시부모 행동을 핸드폰 동영상과 녹음으로 모두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동영상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동서의 머리를 잡고 고래고래 협박하는 장면과 조카들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모습, 녹음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동서는 집안에 홈 CCTV를 설치해 모든 장면들을 기록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서는 스스로를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아도 진득한 같은 싸움을 시어머니와 하기 싫었다고 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먼저 하늘나라로 간 남편의 부모님이시고 조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니까요. 그래서 무척 괴로워하다 남편 곁으로 가겠다고 편지 형식으로 유서를 남겨두었군요. 동서는 마지막으로 제게의 말을 남겼습니다. 형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미안해요. 하지만 전 남편 없는 세상에서 사람다운 취급을 받으며 살 자신이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난 결정을 했습니다. 면목은 앞지만 우리 아이들 형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이 집 쉴 수 있었습니다. 명목 없이 다시 한번 재밌게 사랑하는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서의 마지막 글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부의 동서를 신고하고 남편과 두려운 분들에게 모든 사실과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남편과 두려운 분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제 부모님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신 서방님께 미안하다며 꼭 복수를 해주겠다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살인미수, 공갈, 협박했습니다. 갈치 모욕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방어를 했지만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회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동서가 증거를 잘 확보해 놓은 탓에 그들은 미꾸라지처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으며 복역 중입니다. 결국 그들은 후회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막내 도련님과의 가족 사이를 끊고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퍼부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그러한 재앙을 끼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한참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겁니다. 그 사람들도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직접 겪어봐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시구가 위험한 행동임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에 그 두 부모들은 모든 자식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와 후에도 늦었습니다. 앞으로 교도소에서 나오더라도 아마 말년을 평생 지옥처럼 살아야 할 것이니까요. 몹쓸 병이 걸려도 허리가 휘어져서 백발 노인이 되어 힘없고 불쌍한 신세가 되더라도 부모들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디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도 진심으로 반성을 해서 세상을 떠나 버리게 좋겠네요. 동서의 아이들은 저 하나, 남편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제 친자식으로 생각하며 사랑을 쏟고 있지만 이따금씩 친부모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저의 마음이 아파옵니다. 아마 조금 더 자라면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 조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이 큰 엄마의 사랑은 듬뿍 받으며 자랐다는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잘 키울 예정입니다. 오늘도 잠들기 전에 제게 와서 엄마, 잘 자, 고 하는 걸 봤을 때 정말 행복해요. 조카들이 라고 봐주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나즘에 찾아갔습니다. 꼭 훌륭하게 키워서 동서와 서반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어요. 부디 제와 우리 조카들이 앞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기를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마음을 다잡고 힘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깊이 담아주신 제 속 이야기에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가정에도 평화와 만족이 늘 가득하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음악